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이 관공서 인근 주택가를 덮칠 위기에 처하자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의인들. 문화예술단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소방호스 하나의 의지에 화마와 싸웠는데 대형 산불로부터 이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인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 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정말 무섭게 불타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산불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의 얘기를 좀 전해볼까요? 강원도 일대 행정구역은 지금 5군데입니다. 고성, 속초, 또 인제, 동해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강릉까지 해서 5군데에서 이렇게 산불이 타올랐는데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중앙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그 집계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 집계를 했는데 총 478채의 가옥이 불탔다라고 집계를 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각 한 명씩 늘어난 것 외에는 크게 많지 않았다라는 또 발표도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이 소방대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광경들 다들 보셨을 텐데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이 불길을 잡았었죠. 또 그 외에도 우리 이웃들, 또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진짜 손발 벗고 나섰던 소위 말하는 이타적 영웅들이 있었던 얘기인데 이 각종 미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봤듯이 그거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발 벗고 나서서 그 불을 끄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거죠. 맞아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 장충렬, 그 강릉 소방서 119 구조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옥계리 남양 삼리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을 했는데 미리 대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안에 대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피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치매를 걸렸거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할머니가 집에서 못 나왔을 것 같다 라면서 집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집 위치를 알고 찾아갔는데 집들을 보니 다행히 정말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문제는 온 집이 다 잠겨 있어서 침입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유리창을 깬 다음에 홀로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80세 할머니를 구조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워낙 불길도 있었고 집안 환경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분을 구조해서 나온 사연입니다. 저도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이장입니다. 제가 소개할 분은요. 강원도 옥계면 도직리에서 14년째 이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이 나자마자 마을에 가서 이장입니다. 피하십시오.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소리가 안 들리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직접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을 다 두드리면서 대피하라,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피를 하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불씨가 상당히 많이 불씨가 전쟁다듯이 날랐는데 불 같은 거 옮기다가 나무 같은 거 옮기다가 손에 그 왼쪽 손가락 3개 정도 2도 화상도 입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이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는데 이장님 덕분에 살아났다라고 이장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한 목소리가 이제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런 어떤 도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좀 말씀을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 소방호스 하나에 이제 의지해서요 주택 한 50여 채를 지킨 분이 또 계셔요. 네, 속초시 문화체육과 김재호 계장과 김희 계장 등 포함해서 공무원 12명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회원 8명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4일 자정 무렵에 이제 속초시 이 마을 건너편 쪽에서 산에서 이제 불이 막 이렇게 타다가 그 뒤에 이제 옛공도장 주변 주택 창고 11채, 전통 사찰인 보광사의 부속 건물 2동을 다 집어삼킨 다음에 불길이 이제 마을 쪽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야산자락이 마을을 덮치려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그 자정 무렵부터 소방호수를 부여잡고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이곳 주택 50여 채, 나머지 주택 50여 채를 지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불을 물로 저지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50여 채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산불 현장을 목격하고 3시간여 동안 사투를 벌인 김재호 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는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건물하고 그 인근 건물들을 다 물을 척척이 적시고요.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보광사 방향에서 불이 이제 번져가지고 민가를 이제 덮치기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들이 멍하니 보고 있기 참 안타까워가지고 일부라도 좀
저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관공서니까 소화전이 있어가지고 그 호수를 저희들이 한 7, 8개를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민가까지 갔죠. 그때서부터 좀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 문화예술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 불을 끄게 됐죠. 그때 뭐 전쟁 같은 상황이었죠. 뭐 워낙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앞쪽으로 막 불이 오는 상황이었어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뿐이 안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직원들은 다. 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전쟁 같은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딱 말씀이 맞아요. 전쟁 같은 상황이었고 언제 이 불이 들이닥칠 모르는 상황에서 그 호수 연결해서 그나마 이제 저질했기 때문에 천만다행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 이 예술에 관한 미리 호스에서 물을 빼가지고 네. 불이 붙지 못하게 지붕에 뿌리고 적시고 있었나 봐요. 네. 그 과정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 50가구 정도가 있는 동네인데 맨 꼭대기층으로 그 집으로 불이 붙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게 붙으면 이제 50가구는 다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급하게 소화전이 있잖아요. 이 예, 관공서에서는. 그 소화전에다가 이어가지고 아마 이 줄이 한 200m 정도 되니까 줄이 부족하니까 7, 8개를 이은 것 같습니다. 이어가지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거의 뭐 그 처음에 붙으려는 집을 그 불을 끄는 바람에 50가구 정도가 무난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저 좀 표현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투를 벌였다는 그렇습니다.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에서 소방호수 진짜로 물이 나올 때 만져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이리저리 막 넘어지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서도 한 방향을 조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이 불길을 또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었던 밀접해 있었던 한 50가구 정도가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예. 상황이거든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그 불이 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다 통제했는데 그 통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요. 이웃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킨 이용희 씨의 얘기도 듣고 오죠. 강풍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안 될 것 같고 산불이 확산이 되니까 일을 일시 중단을 하고 이제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긴박하게 이제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제 현장을 가게 됐고 대피를 막 하시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뒤에 픽업을 해가지고 대피소까지 이제 픽업 서비스를 하고 또 가축이나 강아지들 묶여 있어가지고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목줄도 풀어주고 구조 활동을 좀 했거든요. 저희는 또 오토바이라 기동성이 어떤 것보다도 더 편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속초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얘기 들으니까 좀 찡하네요. 뭐 사람들도 그랬는데 동물들도 그 묶여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타서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지금 우리가 미담 사례는 되게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마 미소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오토바이를 저렇게 하는데 그 구조가 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제 본인이 아니더라도 아까 오토바이를 탄 다른 이제 분들도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만에 하나 있을 사람을 찾고 그 와중에 뭐 강아지나 개들이 있으면 또 불길이 막 지저대고 사나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라도 또 필요한 동물들도 구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솔직히 저는 아까 그 전쟁이란 말이 좀 많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사투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의연하게 이런 구조를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강원도 일대 뭐 지역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도 컸고 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빠른 이제 복구가 필요해요.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해서 주택 478채가 불에 탄 것을 확인했고요.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포함해서 총 829명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들 다 마을회관이나 학교나 뭐 경로단이나 각종 연수시설 이런 곳에 지금 분산해서 좀 수용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저번에 선포됐던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 지진 때 한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죠. 근데 그때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아직도 체육관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재민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렇죠. 삶의 예. 터전으로 지금 옮겨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뭐 연예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온종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최대한 빨리 다시 원래 삶의 터전을 찾기를 바라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일이 나한테도 닥칠 수 있다라고. 네, 그럼요. 그 사실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많은 피해가 당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좀 온종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고 또 빠른 복구 또 정부의 정책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